이번 시간은 의사소통 모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른 것과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강조한 이론가는 상호 교류 분석, Transactional Analysis의 번과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실용성을 연구하는 마츠 러빅과 그 동료들이 있죠. 의사소통 모형에서는 의사소통이 왜곡되고 단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상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번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 형태의 자아 상태 중 하나로 의사소통한다고 했는데 부모형, 성인형, 아동형이 이 세 가지 형태죠. 어느 한 자아 상태에서 다른 자아 상태로 향하는 메시지가 무엇을 기대하고 그에 따른 반응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의사소통 양상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종류를 살펴보면 상호 보완적 교류, complementary transaction, 교차적 교류, crossed transaction, 이면적 저의적 교류, ulterior transaction이 있고 의견이나 감정의 교류가 안 될 때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바츠 러빅 등에 의하면 이상 행동은 붕괴된 의사소통 형태에서 기인한다고 얘기했죠. 의사소통 이론가들의 치료 과정을 보면 개인이나 집단 내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형태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의사소통 형태를 사정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환자가 잘못된 의사소통 형태를 인식하고 치료자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거죠. 상호 교류 분석은 개인과 집단 상담의 치료에 매우 적절한데 이 치료의 목적은 환자의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조화로워지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자아 상태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료자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 환자가 변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환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다른 얼터너티브,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치료자는 의사소통 시범을 보일 수 있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일치를 강조하죠. 집단이나 가족 내 의사소통 형태는 의사소통 체계 내에서 한 참여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참여자의 반응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환자는 자신의 현재 자아 상태와 의사소통 양상이 어떠한지 분석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변화의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행동 모형입니다. 행동 모형은 학습 이론의 근거를 둔 모형으로 이 모형은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외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관찰할 수 있는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측정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모형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은 문제를 정의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주관적이라면 행동 치료는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료 과정과 방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행동 모형의 대표적 이론가로는 파블로브, 왓슨, 손다이크, 아이젠크, 울프, 스키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동치료에 Cognitive Therapy라고 해서 인지치료를 함께 사용하는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어떤 인지적 틀을 이해하고 비효율적인 사고의 틀을 수정하는 인지치료와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행동치료를 혼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는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은 인지를 통해 어떠한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행동과 감정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외적인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었던 행동 모형을 보완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행동에 대한 견해를 보면 행동 이론가들은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상 행동도 학습 이론을 이용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습관적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자극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은 강화됨으로써 학습이 되는데 따라서 이상 행동은 학습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았거나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았거나 적절히 강화되지 못했을 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치료 과정을 살펴보면 행동치료의 목표는 개인의 행동을 건설적이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방법을 보면 모델링, 조작적 조건화, 어퍼런트 컨디셔닝, 이완요법, 릴렉세이션 테라피, 노출치료, 익스포저 테라피, 혐오치료, aversion, aversion therapy, biofeedback, assertiveness training, 자기주장 훈련 등이 있습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서 환자를 하여금 모방함으로써 배우도록 하는 것이고,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이 그에 뒤따르는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행동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오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거나 부정적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행동이 증가하면 reinforcement, 강화라고 하고 부정적 자극을 줌으로써 행동이 감소하면 punishment라고 했습니다. 이 강화와 처벌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람직한 행동을 가져오도록 제공하는 긍정적 자극을 reinforcer, 강화물이라고 했는데 강화물은 음식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것을 쓸 수가 있고 또 토큰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를 특히 토큰 이코노미, 명목 화폐라고 하고 장기 입원 환자의 적응적 행동을 늘리기 위해서 적용을 합니다. 만약에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면 토큰으로 보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토큰을 수거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모은 토큰을 화폐처럼 사용해서 환자가 원하는 간식이나 외출권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불안을 완화하는 행동적 기법으로 이완요법이 있는데 환자는 다양한 수준의 실제 혹은 상상 속의 불안을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상상 속 불안일 때는 치료자의 지도하에 이완법을 연습하거나 최면으로 불안 해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 치료는 두려움, 공포나 외상성 기억으로 인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나 활동 혹은 상황과 관련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환자와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체계적 탈감작법은 대상자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을 약한 것부터 차츰 강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 반응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기법을 말합니다. 특히 플러딩, 홍수법은 환자에게 가장 두려웠던 대상, 상황 혹은 사건에 직면하게 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치료법을 말하고 혐오 치료는 손톱이나 엄지손가락에 쓴 물질을 바른다거나 불쾌한 냄새 등 혐오 자극을 이용해서 오심 구토 등을 일으키는 것인데
대상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점에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이 있지만 환자의 정서적 고통이 심해서 자발적으로 혐오 자극을 받아들이고 통증을 감내할 의지가 있다면 이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치료자가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믿는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지와 평가를 해야 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조절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근육의 이완과 같은 변화를 가져오도록 해주고, 이때 스마트 시계, 밴드, 옷, 센서가 부착된 패치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용 혹은 모바일 소형 도구를 이용해서 뇌파, 호흡, 심박동, 근육 수축, 발황과 체온을 모니터링합니다. 자기주장 훈련은 간호사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4학년 간호관리학 때 자기주장 훈련을 배우는데, 자기주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관계에서 생기는 불안을 경험하는 환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자기주장 행동은 자신의 권리를 무시하는 수동적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동과는 다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치료에서 환자와 치료자의 역할은 학습자와 교사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는 행동의 전문가로서 환자를 도와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하고, 이때 환자는 강화 훈련을 통해서 행동 기술을 익히고 행동 수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또한 환자는 학습자로서 치료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지식이 있는 환자일수록 더욱 협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치료 동안 실시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제가 있을 수 있고, 집에서도 스스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치료에서는 내면의 갈등은 다루지 않죠. 치료는 증상이 없어지면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